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오늘이래네. 이번 시간에 뭘 할까요?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했던 퍼즐의 기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연구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퍼즐 게임의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퍼즐 게임을 만들어 봤겠지만 퍼즐 게임을 하고 만들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 있었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니까 금방 요령이 생기고 금방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게임이 늘 똑같아요. 똑같은 게임이다 보니까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두세 판 깨고 나면 똑같이 깰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깰 수 있죠. 그걸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퍼즐판에 배치되는 숫자를 규칙 없이 임의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임의로 순서 없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규칙이 없이 발생되는 숫자를 갖다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또 아모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이 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즐 게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기능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난수가 뭔지 또 만드는데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까다로운 요소들이 있어서 그걸 한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살펴봅시다. 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난수입니다. 그래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학습을 할 겁니다.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크게 봐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발생을 시킬 거거든요. 그냥 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랜덤이라는 블록 쓰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또 그때 하나만 만들었죠.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개수만큼 난수를 만드는 걸 해버립니다.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개. 근데 이때 중복이 허용되도록 똑같은 숫자가, 난수는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없다는 거지 중복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매번 독립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중복을 허용된 상태로 원하는 개수만큼 난수를 만드는 방법 연습해 볼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이번에는 주어진 개수만큼 난수를 만들 때 중복을 금지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숫자를 만들어내는 걸 또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퍼즐판에 동일한 숫자가 있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배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숫자, 새로 만들어진 난수, 새로 만든 숫자는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이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걸 써갖고 값을 저장하는데 그 방식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베리어블은 하나의 한 개의 값만을 저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여러 개의 값을 저장시킬 수 있는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우리 숫자 읽기 그 게임할 때 숫자 읽기 프로그램 짤 때 한번 썼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썼고요.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걸 좀 조금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깊이보다는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제어 블록들에 대해서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만드는 방법,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요 세 단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불러온다는 게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개수만큼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할 때마다 블록을 10번이면 10개, 100개면 100개 붙이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반복문이거든요. 반복문. 반복문은 대표적으로 포문과 while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사용법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or each. 모르니까 뭐 상관없네요. 그래서 주어진 횟수가 지정됐을 때 쓰는 건 포문이고요. 조건만 주어졌을 때 쓰는 거는 while문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돌게 돼 있고요. 얘도 이 횟수도 조건으로 표현을 하겠죠. 보다 크다, 작다, 몇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포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의 사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운다고 그랬죠? 난수, 규칙이 없는 숫자 만들어내는 방법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보고 여러 개 만들어보고 여러 개 만들 때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만들어보고 라고 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하고 반복문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뭘 배워야 한다는 건 감이 잡혔죠? 자, 들어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스트란 개념이 조금 프로그램 짜는 사람 중급 이상 수준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반복문, 조건문 이건 프로그램 짜는 사람 필수적으로 하는 건데 블록 코딩 방식이라서 이걸 별로 안 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알게 되면
프로그램 명령 다 배운 겁니다. 프로그램 명령어는 조건문, if문 배웠죠. 반복문, 포문이에요. 그리고 입출력하는 거, 버튼 누르기 입력, 그리고 화면 디스플레이는 게 라벨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출력이었죠. 이게 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프로그램 명령 다 배운 겁니다. 이게 블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블록 몇 개 갖다 놓은 게 프로그램이야. 이게 답니다. 자바 언어는 이걸로 되죠. 자바, C, C샵 다 같은 겁니다. 단지 화면에 이쁘게 표시하려고 여기 모퉁이 빨간색, 여기 폰트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코드가 더 지저분해지는 거고요. 핵심적인 명령어는 이것까지 하면 다 배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변형시켜갖고 통신을 한다든지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파일 내용을 불러온다든지 이런 기능도 추가를 할 건데 그거는 핵심적인 기능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봅시다. 예, 난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난수입니다. 난수. 랜덤이라고 얘기해요. 랜덤 넘버라고 얘기하고요. 어지러운 난자, 숫자죠. 어지러운 숫자. 머리 아파.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무작위란. 랜덤하게 뽑아와. 랜덤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게임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상황 N에 이런 누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게임의 흥미를 돋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늘 동일한 상황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죠. 즉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퍼즐판에 퍼즐판을 매번 다르게 구성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난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 매번 새로운 게임판이 구성이 되고요. 늘 새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면 기초 이론을 학습하는 거죠. 즉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발생하고 또 제어하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다 난수 또 난수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 써보진 않았을 뿐인데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많이 적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끝까지. 설명하다 말이 길어질까봐 그래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난수라는 게 중요한 건 무작위 인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맞춘 게 아니고 규칙이 전혀 없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난수를 만드는 블록은 매스에 들어가면 있어요. 매스에 들어가면 랜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인티저. 여기서 생성되는 숫자는 정수값이다. 즉 소수점이 없는 숫자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from to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숫자 중 규칙 없이 만들어줘. 그 소리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왼쪽에 소켓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값만 여기 전달을 해준다는 소리겠죠. 예, 이 정도는 그림 보고 이제 감을 잡을 테니까요. 예, 이 블록을 씁니다. 여기 이걸 쓰면은 규칙형 숫자를 자꾸 만들어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가공만 하면 되죠. 이 숫자를 쓸 건지 말 건지 가공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난수의 발생은 매스에 들어가서 랜덤 인티저라는 블록을 이용을 한다. 또 발생된 숫자의 범위는 from to로 지정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끌어내 보세요. 봐야지. 눈으로 촉 보면 안다고? 아니에요. 에비메터 창에 들어가서 끌어내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거 봅시다. 이거 뭐야? 기본적인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봐야죠. 발생시키고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어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학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수 발생시키는 거 학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봅시다. 앞에서 얘기할 때 난수를 하나 발생시키는 경우, 여러 개 발생시키는 경우, 여러 개 발생시키는 경우도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간판 달고요. 하나만 생성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누르면 난수 하나 발생시켜 여기다 표시해 줄 거고요. 이걸 딱 누르면 난수를 하나, 둘, 세 개를 발생시켜 여기다 리스트 형태로 요거 버튼입니다. 이거 버튼 여기다 표시해 줄 겁니다. 근데 얘는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다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을 딱 누르면 여러 개 난수를 만들어서 중복을 금지한 상태로 만들어 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절대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숫자만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굳이 값을 노란색과 회색으로 구분한 거는 요거는 리스트 형식으로, 요거는 일반 그냥 독립적인 숫자로. 이건 이제 버튼이거든요. 버튼 텍스트로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여러 개를 중복을 금지해서 만들 때는 만들려는 난수의 개수하고 난수의 범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들려는 난수의 개수가 5개인데 발생된 난수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라면 여기서 발생 가능한 숫자는 1, 2, 3, 4, 4가지밖에 되질 않는다고요. 4개의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5칸에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게임은 이 작업은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난수의 범위는 만들려는 난수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내가 만들려는 난수의 개수는 난수의 범위랑 비교했을 때 내가 만들려는 게 몇 개냐인데 이거는 난수의 범위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가 커야 돼요. 범위가. 내가 10개 필요해. 10개 만들겠다. 그럼 범위는 10개 이상이면 10개도 포함이 되죠. 이상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실수한 프로그램 그냥 먹통이 돼 버립니다. 먹통이 아니라 끝나질 않습니다. 설명했어요. 다음 거 봅시다. 이제 요런 앱을 만들어서 하나 만드는 경우, 여러 개 만드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요 세 번째 건. 예, 앞에서 기본적인 화면을 설계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을 화면 설명해 봅시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바로 블록 들어가려고 했네요. 화면에 아까 그 그림 그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빨리 갑시다. 네, 이것도 뭐 화면 구성 아주 심플합니다. 간판 달아줬고요. 버튼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만 중복 허용, 중복 금지 버튼 3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요거 라벨 처리했습니다. 라벨 여기도 표시해놨죠. 라벨이 하나, 둘, 3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 쪽에 요 속에 있는 건 버튼들이고요. 이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써가지고 그 속에다가 버튼 3개 배치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얘예요. 버튼으로 요 속에 배치한 겁니다. 기능은 1, 2, 3이라고 적힌 얘에 대해서만 기능을 부여할 겁니다. 이거 처리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볼 수 있죠. 얘하고 얘를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라벨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썼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화면 디자인 이제는 뭐 그림만 척 보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오케이? 예, 그리고 이름 다시 배정했습니다. 컴포넌트 이름들 다시 배정합니다. 여기 리네임 누르면 되죠. 화면 순서 좌우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구분하기 좋게 해서 이 버튼들은 잡 1, 잡 2, 그 다음에 잡 3로 했습니다. 버튼들이죠. 그리고 요 값들, 요것들은 여기 있죠. 랜덤 1, 여기 랜덤 2, 랜덤 3로 했습니다. 뭐 규칙 내 맘이죠. 뭐 내가 만든 거죠. 그리고 버튼은 갖다가 여기 데이터 밑에 D 21, 22, 23, D 31, 32, 33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1, 22, 23 두 번째 작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작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내가 부여했다고요. 작성한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잡은 작업, 랜덤은 난수 목록, D는 난수 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거 리스트하고 어레이라는 거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아니지, 구분한 게 아니지. 앱 인벤터에는 어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앱 인벤터는 어레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처리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다는 의미로 체크해 놓은 겁니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얼굴 보게 되면 그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고요. 검색해도 되고요. 검색하면 더 복잡한 얘기 나오더라고. 내가 집어넣을까 다 뺐는데. 오케이. 예,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랜덤을 발생시키는 그 기능들을 어떻게 블록으로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작업입니다. 잡 1번 난수를 한 개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발생된 난수가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variable 1번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요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이걸 왜 신경 써서 보냐고 그러면 변수를 만드는 기본 블록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값을 이렇게 숫자를 주게 되면 이거는 일단 값이 저장되는 변수가 돼버리고요. 여기 초기 값을 이렇게 리스트로 주게 되면 얘는 리스트, 즉 목록이 저장되는 변수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록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변수,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일반 변수는 하나의 값만을 저장하는데 여기에 create empty list로 변수를 초기화하게 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한순간에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하면 리스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만들 때 리스트를 만든다 이런 말이 구분하는 기준은 변수 이름은 이거야 하고 이걸로. 요거는 두 번째 나올 거는 미리 비교할 때 설명한 겁니다. 비교해서. 지금 요 잡1은 변수 한 개 만드는, 난수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난수는 variable 1번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잡1 하나만이란 버튼을 딱, 이거 두 개입니다 하면 딱 클릭하게 되면 그때 요 변수에다가 랜덤 블록을 불러서 1부터 5 사이 숫자를 발생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이 숫자를 여기 있죠. 이거를 여기다 랜덤한 텍스트에 표시해라. 요거죠. 여기에 표시하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직접 해도 되죠. 이거 필요 없잖아.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네. 이걸 갖다가 직접 여기다 꽂아줘도 그래도 됩니다. 굳이 내가 또 나누어서 했던 겁니다. 버튼을 계속 새로 누르게 되면 요 값이 계속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에뮬레이터만으로 됩니다. 앞 시간에 퍼즐 게임 에뮬레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랜덤 합수 발생시키는 것도 에뮬레이터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로 만들어 놓고 한 번씩 누르면서 진짜 매번 다른 숫자가 나오는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값이 생성되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난수 하나를 발생시키는 랜덤 인티저 블럭 요거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반 변수와 리스트 변수의 차이점도 여기 설명했습니다. 알고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 한다고 그랬죠? 여러 개의 랜덤 수를 난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수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 중복 허용하는 경우는 중복을 허용한다고 체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중복을 확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옵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잡2를 클릭했을 때 선언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줄 거잖아요. 아까 변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하는데 이전 게 남아있습니다. 리스트는 목록이라고 그랬죠. 새로 만들어 추가하게 되면 기존 거 뒤에 붙어집니다. 붙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버려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줘 라는 걸 블록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초기화, 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for each라는 명령이 나와서 반복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는 다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 each하고 여기 보면 from, to, by라고 있죠.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for라는 블록 갖다 놨죠. 각각이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number, 요거 보니까 딱 이름이네, 변수네.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리고 3이 될 때까지 1씩 증가시켜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from 1부터 3까지인데 1씩 증가하라 이 소리. 쉽게 얘기하면 되네. 오케이 알았죠? 즉 3번 도르라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포문은 반복문으로 횟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3번 돌아라. 1, 2. 1에서 3까지 1씩 증가하면 1, 2, 3, 3번 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add item, 여기 add item to list 목록, 리스트죠. 리스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해라 add라는 겁니다. 그 대상 리스트는 list2라는 거고 추가되는 데이터는 아이템은 여기서 랜덤 함수로 발생 이 숫자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입니다. 목록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 변수가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 변수지만 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걸 목록, 즉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리스트를 만드는 블록이 바로 add item to list입니다. add item. 데이터를 추가하되 어디다 리스트에 추가해줘 이겁니다. 여기다 추가할 때는 어느 리스트에 무엇을 추가한다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리스트 어디 무조건 밑에 붙습니다. 밑에. 오케이? 그래서 리스트 2라는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몇 개? 1부터 3까지 3개 추가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목록이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랜덤 2는 랜덤인데 아니 이거 라벨이죠. 라벨 텍스트에다 그 값을 한번 찍어본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괄호가 있네요, 여기. 예, 리스트는 이렇게 괄호로 구분돼서 표시가 됩니다. 일반 숫자나 문자열이 아니고 이걸 리스트란 의미로 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select item list라고 있죠. 리스트 아이템.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 등록된 값을 한씩 불러오는 겁니다. 선택해라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그 소리입니다. 그 리스트는 리스트 2야. 여기서 인덱스 있죠? 목차죠? 첫 번째 거 가져와. 여기서 두 번째 거 가져와. 여기서 세 번째 거 가져와.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거 갖다가 21에 집어넣고 두 번째 거 갖다가 22에 집어넣고 세 번째 거 갖다가 23에 집어넣어줘.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데이터 만들어 준 거고요. 세 번. 그리고 그걸 여기다 추가해줬죠. 목록에다. 그 추가된 거를 얘가 찍어줬고요. 얘는 그 버튼에다 집어넣어준 거죠. 버튼이죠. 이거. 그래서 요거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굳이 내가 이 둘을 표시한 이유는 요거 확인하려고요. 어떤 데이터가 괄호로 묶여 있으면 내가 일부러 괄호로 묶으라는 소리 하지 않았는데 묶여 있으면 이거 리스트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반복문 요거까지 이해해주면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반복문 그리고 또 add 여기 중요한 게 또 나왔죠. 어디 갔냐? 네. add item to list. 아이씨 뭐야 이게? add item to list. 요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목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또 select list item.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 목록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예요. 몇 번째 거냐? 여기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몇 번째 없죠? 이건 무조건 뒤에 붙는다는 소리고요. 불러올 때는 몇 번째가 꼭 명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통과! 알았죠? 이렇게 하면 3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에도 배치가 됩니다. 얘들이 이 짓 한 거고요. 이놈이 이거 한 겁니다. 그리고 목록에 만들어 준 건 얘가 한 거고요. 이렇게 알겠죠? 천천히 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이거 알죠? 그리고 요거까지 이해해 주면 됩니다. 요것의 의미 기억해 주고요. 통과! 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헤맬까봐 포이치문 다시 한번 빼놨습니다. 아까 이때 포이치문 있었죠? 여기서 from, to, by 있었습니다. 반복문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number라는 변수, 이걸 갖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를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씩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수행을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반복하는 횟수가 지정이 됩니다. number라는 변수에 프롬의 값을 저장하고 by의 값이 증가하면서 to의 값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해라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됩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for each 반복문 중요한 말입니다. 반복문 북이네 이분 오케이 중요. 그 다음에 리스트 블록도 설명을 했습니다. add item list, select list item 두 가지. add item은 추가한다는 소리 있죠. select는 선택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추가한 거고요. 여기서 거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골라다가 보는 겁니다. 이 두 명령 많이 씁니다. 이것까지 쓰면 이제 프로그램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스트는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일반 변수는 이름 하나에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는데 리스트는 이름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골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인덱스란 말을 쓰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기다 추가했을 때 중간에 삽입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밑에다 추가합니다. add item to list는 밑에다 데이터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오케이? 통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요번에 맨 마지막 단계,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잡3입니다. 이거는 난수를 여러 개 만드는데 중복을 금지합니다. 똑같은 게 있으면 패스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잡2랑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요게 틀린 점입니다. 아까는 for each라는 걸 써가지고 each. 그래서 3번만 딱 돌도록 했는데 얘는 이 3을 맨 3번을 돌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변수를 썼는데 이 값이 무조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을 때만, 어떤 조건이 뭐죠?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증가가 됩니다. 이 조건에 맞을 때. 잘 안 보이네. 네. 이 조건에 맞을 때만. 즉, 그게 여기에 새로운 숫자가 있니? 라고 이제 없을 때만 숫자가 증가가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중복을 좀 잡아내는 거거든요. 네, 블록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새로 생성된 난수를 저장할 리스트 지정했습니다. 리스트 이름을 list3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ew number는 새로 난수로 발생된 그 숫자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별도로 블록으로 한 거는 이 안에서만 유효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보통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이라는 말 나왔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있죠. 이니셜 로컬 또 카운터라는 게 있죠. 이거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새로 발생된 변수 값, 이거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while문이 들어갔죠. 이 while문에서는 지금 새로 만든 변수의 개수가 3개보다 작으면 0개거나 1개거나 2개면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해 그 소리입니다. 역시 반복문입니다. 이것도 반복문입니다. 반복 알죠? 지금 나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연달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반복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언제까지? 카운터의 숫자가 3보다 커질 때까지 3, 4, 5, 6이 될 때까지입니다. 어떤 때 3, 4, 5, 6이 되는데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둘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중요한 건 while문이에요. 처음에 먼저 랜덤 숫자를 발생시켰습니다. 1부터 5 사이 숫자를 발생시켜서 new number에다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new number가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is in list. 이 리스트 안에 걔가 있니?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얘가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옵니다. 딱 확인했더니 없어. 없으면은 false가 나오죠. 근데 여기 not이 걸렸어요. not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not이 걸리면은 잠깐요, 좀 지워주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색깔이 왜 이거냐?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not은 반대로 나가죠. 그래서 있을 때 참이에요. 있으면 참인데 나중에 없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히 없어. 그럼 얘가 참이 돼가지고 없대. 그러면 요 밑에 내용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숫자 목록에 집어넣고 add item to list 그리고 발생한 숫자 개수 하나 카운팅해줘. 1, 한 건 확보 이렇게 올려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난 순간에 다시 올라가서 이걸 또 물어봅니다. 지금 카운트의 숫자가 몇이죠? 1로 바뀌었죠? 3보다 작고 커? 작죠? 그럼 다시 또 해. 그래서 또 새로운 숫자를 만들고 그게 목록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추가하고 개수 증가하고 그럼 2개 만들어주면 1 증가해서 2가 됐겠죠? 2는 또 물어보죠. 이 반복문을 만나게 되면 얘는 여기서 다음에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끝이 도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위로 가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또 쉽게 보면 쉬운 겁니다. 밑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에 3개 이상이 만들어지면 3개가 만들어지면 3이 되죠. 3은 3보다 작지 않죠. 3은 3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윤리 딱 떨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수행이 되죠. 그리고 발생된 거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요거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씩 잘라가지고 얘들이죠. 얘가 잘라서 여기다 표시해 준 거죠. 이 리스트는 그대로 여기 표시된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잡3는 이 버튼을 얘기합니다. 2개입니다. 이거 버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요소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디 갔냐 요 while문에서 이렇게 요 개수 확인해 준 거고요. 중복 여부는 여기서 잡아준 거죠. 얘가 if문에서 이미 있니 없니 확인해 준 거죠. 얘가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이 안 돼. 그럼 그때 1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게 3번은 수행이 돼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천천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먼저 지역 변수에 대한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 빼내고 별도로 그냥 위에다가 initialize value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지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게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new number에는 새로 생성된 난수가 저장이 될 거고요. 카운터에는 현재 리스트에 저장된 난수의 개수가 저장이 됩니다. 3개를 만들어라 하는데 그 3개를 얘가 계산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initialize local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바로 while문 설명하겠습니다. while문은 for문보다는 아주 자주 쓰지는 않지만 for문만큼이나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반복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while문은 요걸 얘기합니다. while은 조건 단수다. while은 뒤에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조건이 뭐냐에 따라 이걸 만족하면 계속 돕니다. 이걸 어기면 그때 빠져나갑니다. 어기면 빠져나갑니다. 특별한 게 없죠. 요게 조건입니다. 요게 조건, 여기 조건이 있죠. get count에 들어있는 값이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은 정수는 뭐가 있죠? 0, 1, 2, 마이너스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카운트의 값 0 집어넣습니다. 0이니까 작으니까 1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켜서 new 넘버에 저장시켰고요. new 넘버가 리스트 3에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목록에 추가하고 난수의 개수 증가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딱 끝을 만난 순간 다시 1이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가서 도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서 돌아요. 시작도 끝도 무조건 while문은 처음, for문도 처음에서 되는 겁니다. 끝도 처음에서 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와서 똑같이 또 지금 1이니까 여기 1 증가해서 카운터 1이 됐죠? 1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서 새로운 난수를 발생시키고 그 값을 여기다 저장한 이후에 그게 목록에 들어 있는지 이 숫자가 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그러면 그걸 추가하고 개수 하나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while문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좀 여러 개가 모여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속에 들어간 건데 요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is in list 이건 목록에 있냐 없냐를 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요게 리스트 3라는 목록 안에 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없으면 not 그리고 거꾸로 없으면 얘가 참이 되죠. 얘가 참인 경우 수행된 내용은 then에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이 내용을 수행을 합니다. 목록에 추가하고 난수의 개수 더해주고 이 작업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is in list 목록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블록이다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이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이 다 작업이 된 겁니다. 지금 난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난수 하나 발생시키는 경우, 3개 발생시키는 경우, 3개 발생시키되 중복을 금지한 상태로 발생시키는 경우의 앱을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디자이너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알고 있죠? 그리고 뒤에 것도 보겠습니다. 뭐 보죠? 블록. 네. 블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변수들. 조금 아까 걸,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생성된 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작업 1거, 2거, 3거 저장할 거 얘는 변수로 얘는 리스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발생시킬 때 처리하는 job1, 3개 발생시키는 job2, 그리고 중복이 허용된 중복을 금지한 상태로 발생시키는 job3 이렇게 블록이 크게 덩어리는 3개,
그리고 개별적인 건 3개, 6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작성한 것과 비교해서 동일한지 보고요. 실행시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꼭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행시키는 걸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블록 뭘 하고서 색깔 좋네 하고 끝내려고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꼭 이거는 AI 스타터로 다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에뮬레이터 실행시켜서 그 동작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봅시다. 예,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 누르면 숫자가 계속 나올 거고요. 계속 누르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 개 중복 허용도 눌러보면 이런 숫자, 중복 허용되는 경우를 캡처해 봤어요. 이런 값이 다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3번째, 여러 개 중복 금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온 숫자는 절대 중복되는 숫자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3개를 구할 때 범위는 3개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모르면 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에뮬레이터, 이거는 내 폰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동일합니다. 값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값이 생성되고 중복되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숫자가 발생되는 걸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한 3x3짜리 퍼즐을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이 퍼즐이 앞 시간입니다. 앞 시간. 이 퍼즐이 늘 같은 모양으로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난수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 왜 배운 거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앞에서 만든 퍼즐에다가 이 난수를 만든 기술을 딱 적용시켜서 매번 다른 숫자 배열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오케이. 지금 뭐 배웠죠? 난수 발생시키는 것. 특히 중복되지 않는 난수 발생 기법 배웠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첫 시간에 만들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수 발생시키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두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나온 숫자가 매번 다 다른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번 시간 난수 발생 기법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만드는 거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 둘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거 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퍼즐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난수 발생 기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